2교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책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70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페이지에 보시면 단원의 이름은 파일 탭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요. 상단에 보시면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메뉴가 보일 거예요. 근데 이 메뉴의 이름을 저희는 뭐라고 하죠? 바로 탭 메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탭 메뉴 하나하나를 소개해 준 것 중에 첫 번째 있는 파일 탭 메뉴를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해서 화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와 보니까 뭐가 보이시나요? 왼쪽에 많은 카테고리의 메뉴들을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보이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정보라고 하는 메뉴에서의 내용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 정보에서는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소개를 할 텐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통합 문서 보호라고 하는 단추가 보일 겁니다. 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몇 가지의 하위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최종본으로 보기. 요 시험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암호 설정하기. 요 시험 잘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그다지 많이 볼 사항들은 없는데 주로 언제 어느 때 많이 쓰는 것이냐를 먼저 알아본다면 추정본으로 표시하는 것에 오늘 설명 좀 볼까요? 독자에게, 즉 이 파일을 읽어보고 있는 사람의 이 통합 문서, 내가 만들었던 이 엑셀 문서가 추정본임을 알리고 일 기준으로 쓴다 이 말 뜻입니다. 이게 언제 쓰이냐면요, 우리가 만들었던 엑셀 파일을 공유라고 하는 것에 의해 주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 문서를 봐서 고치는 내용이 있겠죠. B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고치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B라고 하는 사람이 고쳤던 내용이 추정본이야 라고 하면서 이 단추를 콕 눌러준다면, 다른 C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D라는 사람이 이 문서를 열었을 때에 수정된 것 중에서의 가장 마지막 거구나 라고 해주어서 더 이상 변경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 내용들을 볼 수만 있고 고칠 수가 없는 읽기 전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추정본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눌렀을 때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이냐면요, 문제의 지문상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어떠한 파일에 대해서 이 파일의 추정본으로 보기를 표시를 선택하시오 나오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파일 메뉴에 오셔서 지금 화면상에서의 정보 메뉴가 선택된 상태에서 통합 문서 보호를 누르시고 눈에 보고 있었던 추정본으로 표시를 클릭만 하시면 그 문제는 패스,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이어 두 번째입니다. 실제 실무 때에도 굉장히 많이 이용될 바로 암호 설정이에요. 이 설정은 바로 뭐냐면, 내가 만들었던 엑셀 문서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열어볼 수 없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겠죠.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암호 설정을 클릭해 보세요. 하시면 암호가 나오고 있지요. 이 암호를 지원할 텐데 페이지 71페이지에 보시면 7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예제 문제가 써 있습니다. 자, 01번 사용자들이 워크시트를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없도록 암호를 대문자 SO 다음에 @기호입니다. 일명적인 골뱅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라고 합니다. 하나 참고만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영문자 문자 특수문자 중에서요, 우리 왜 많이 말하는 인터넷 주소입니다. 뭐뭐뭐.com, 우리 이걸 뭐라 부릅니까? .com이라고 하지요. 점을 뭐라고 하죠? 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쉼표 뭐라고 하죠? 많이 얘기했을 텐데 컴마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합니까? 땡땡, 뭐 설명할 때 쓰는 거죠. 뭐라고 하죠 이걸요? 콜론. 그 다음에 땡땡, 이 뭐라고 합니까? 세미콜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가지 형태의 기호 있을 텐데 그 중에서의 우리 기호의 이 기호가 바로 뭡니까? 아마 대부분에 있는 분들은 골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입니다. @기호라고 합니다. 이 @기호한 다음에 소문자 RA319인데 조심할 사항은요, 암호 입력 시 N은 입력하시는 문자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요. 아스트리크라고 하는 별표만 표시합니다. 하다 보니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왜? 대문자 S이거든요. 그쵸? 한번 입력해 볼까요? 대문자 S의 숫자 0 아닙니다. 알파벳 O입니다. 그 다음에 @기호에다가 RA319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단추를 뿅 눌러주고요. 한 번 더 입력하라죠. 대문자 S 알파벳 O에 @기호
다음에 RA319 두 번 입력하신 겁니다. 시험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입력됐지요? 된 다음에 암호 입력이 끝났다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러분 프로그램 종류 단추입니다. X 단추를 눌러서 현재 엑셀을 끄세요. 그쵸?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문서, 우리 첫 번째 어떤 섹션 1번의 엑셀 문서를 열기 해보세요. 열립니까? 열려요? 열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5단이라는 곳에 보시면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을 거예요. 그치요? 여기에 5단 첫 번째 요 자리입니다. S에 S4번 셀이죠. S4번 셀에다가 5 한 개만 찍고 엔터 하세요. 그런 다음 저장해 볼게요. 왼쪽 위에 보시면 저장 단추가 보이실 거예요. 쿡 눌러보세요. 그런 다음에 X 눌러보세요. 이게 왜 안 되죠? 여러분 혹시 뭐 물어보지 않습니까? 창으로? 아무 물어보지 않아요 지금요? 그쵸? 아마 제가 조정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해볼게요. 다시 자 파일 메뉴입니다. 제가 열기 다시 불러올게요. 아마 저장하기를 안 눌러서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파일 메뉴에 통합 문서 보호에 암호 수정 들어가서 간단하게 쓸게요. 암호를요 1, 2, 3, 4라고 할게요. 다시 또 한번 1, 2, 3, 4 암호를 넣고 종료할 때에 저장하기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 껐으니까 다시 그 문서 불러와야겠죠. 섹션 01번 불러와 볼게요. 이게 정상이죠. 자 혹시 나오시냐 볼게요. 축된 상태에서 줄을 풀어서 자, 안 되시는 분 얘기해주세요. 자, 혹시 아무 답변을 풀고 저장하는 아무 질문 있는 것이 자, 이렇게 열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아무런 어려운 게 없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이냐면요.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시면요. 자, 암호를 뭐 1, 2, 3, 4, 5라고 지정을 하라고 했었대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걸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해서 파일 메뉴 간 다음에 시험장 내에서는요. 통합 문서 보호를 눌러주시고 암호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1, 2, 3, 4, 5 확인 눌러주시고요. 다시 1, 2, 3, 4, 5 확인 눌러주시고요. 여기가 끝인 거예요. 껐다가 확인하시는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하면 안 되는 작업인 것이겠죠. 모스 시험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문제가 제시하는 내용까지만 하셔야 돼요.
한데 암호가 잘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처럼 껐다가 다시 켜봐서 잘 됐구나 확인하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장에서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해보시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X 눌러서 저장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암호 지정된 파일을 열기 해보세요. 암호 지정 잘 됐구나. 얘까지 수행하시면 감점 들어갈 거예요. 모스는요. 왜? 아까까지 해서 끝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확인됐으니까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여기 잘려 있을 거예요. 모스 시험장에서는요. 위에는 작업창이고요. 하단에 여기는 프로젝트 문제창이라고 해주셔서 문제가 제시됩니다. 이때 단추 3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3개 중에서 두 번째가 아마 초기화라는 단추일 겁니다. 초기화는 뭐냐면 해당 문제에 풀었던 내역들을 싹 지운다 이 말 뜻인 거예요. 다시 풀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요. 그래서 초기화 단추를 쿡 누른 다음에 다시 문제를 파일 메뉴에 가서 여기에 정보에 들어가서 여기에 문서 보호에 암호를 눌러서 암호를 넣어주고 끝 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스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봤습니까? 암호에 대한 사항을 봤어요.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책 페이지 71페이지에 보시면요.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예상 문제 보시면 사용자에게 현재 통한 문서가 최종 본임을 알리고 이 문서가 일기준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 것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을 설정을 합니다. 우리 이거 어디였었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제일 왼쪽에 파일 메뉴 선택하세요. 문서한기 열려 있어야겠죠? 엑셀 문서한기 아무거나 열어주세요. 그 다음 제일 왼쪽에 파일 메뉴를 클릭하시면 가장 위 정보라고 하는 메뉴에서의 통합 문서 보호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에 첫 번째 추정문으로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눌러볼게요. 한 다음에 확인 단추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합니까? 물어보겠죠? 저장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메시지 나왔다면 확인까지 누르시면은 시험장에서는 이게 끝이에요. 별거 없어요, 이건요. 그리고 실무 때는 잘 쓰지 않는 기능 중에 한 가지니까요. 시험 목적으로서의 이런 메뉴를 여기까지 오면 되겠구나 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풀고 난 다음에 오른쪽 아래 버튼 3개 있다면서요. 이전, 다음, 다시 풀기 있을 겁니다. 이때 다음 단추를 쿡 눌러서 다음 문제를 수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스 시험에서는요. 자, 일단 얘는 다 종류를 지을게요. 간단한 설명이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문서를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서를요, 섹션 02번에 있는 문서를 열기 해주세요. 자, 섹션 02번의 문서를 열기 해주시고요. 저는 다른 걸로 열게요. 지금 다른 게 지정되어 있어서요. 자, 그런 다음에 페이지 7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옵션, 섹션 02번에 옵션 대시 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나왔죠.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왔던 문제이고 실제 실무 때에도 반드시 알아두실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위에 올라가시면 파일 메뉴를 클릭해서 왼쪽 메뉴 제일 마지막 아래에 보시면요, 옵션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자, 얘는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엑셀을 운영을 할 건데 부수적인 환경들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옵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들을 지정하는 건지 먼저 알아볼게요. 옵션을 탱 눌러보니까 옵션의 대화 상자 하나 크게 보이죠? 이 창에서의 왼쪽에 보시면 하위 카테고리에서의 일반, 수식 등등등등 많이 보입니다. 그중 먼저 첫 번째이겠습니다. 일반, 시험 잘 나왔던 항목 중에 한 가지예요. 자, 어떤 게 시험 잘 나왔느냐? 여러분들 중간 중에 보시면요, 새 통합 문서 만들기라고 해서요, 기본 글꼴을 뭐였습니까? 크기는 뭘로 합니까? 포함할 시트 개수 몇 개입니까? 좀 써 있을 겁니다. 제 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거 한번 보실래요? 기본 글꼴이 뭐로 되어 있나요? 본문 글꼴 되어 있겠죠. 다음에 크기 얼마 되어 있습니까? 11 되어 있나요? 다음에 포함할 시트 개수 몇 개입니까? 1개 되어 있을 거예요. 맞지요? 자,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최초에 문서를 하나를 열 거랍니다.
새로운 문서를 열었다 했을 때에는 기본적인 글꼴을 나오게 해주고 크기는 11 크기로 만들어주고 아래에 스트 몇 개입니까? 한 개로 열 거야 이 말 뜻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많이 바꿔볼게요. 현재의 문서 내에서의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에 글꼴 크기 있죠. 나는 11 크기 너무 큰 것 같아, 나는 10 크기로 쓸 거야 라고 하시면 얘를 10으로 바꾸시면 돼요. 다음 포함할 시트의 개수는 몇 개 합니까? 3개로 할래.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요. 대상자에 확인 누르신 다음에 새로운 엑셀 문서를 만들어 볼게요. 어디에 가서요? 파일 메뉴에 가서 새로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보세요. 한 다음에 새 통합 문서의 요 모양을 클릭해 보세요. 뭐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새 거의 엑셀 문서 만들어지는데, 문서가 만들어질 죄송합니다. 이게 껐다 켜야 되는데 껐다 안 켜서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서의 만약에 종료했다가 다시 새로운 문서 열 때는요, 아래가 기본적으로 3개의 시트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상단에서의 글꼴 크기가 얼마입니까? 지정된 1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방금 만들었던 옵션에서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설정만 해놓고 난 다음에 끄지 않았어요. 끄지 않아서 지정이 안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실제로 한번 해보죠. 여기에 있는 것을 다르게 8로 해볼게요. 크기는 정확히 안 보였으니까 포함할 개수를 5개로 해볼게요. 8에 5를 넣어보겠습니다. 글꼴 크기는 8, 시트의 개수는 5예요. 확인 누르시고요. 확인 누른 다음에 완전히 꺼버리세요. 엑셀을요. 저장하게 하시고요. 그런 다음 다시 엑셀을 재시작하는데요, 저랑 같이 처음에 엑셀 시작을 위해서 왼쪽에 시작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앞글자 2자입니다. 엑셀 2016을 찾아서 클릭해서 시작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새 통합 문서입니다 라고 하는 새거 문서의 엑셀 시트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지정한 대로 시트 개수 몇 개입니까? 5개. 저희가 지정한 대로 글꼴 크기 얼마입니까? 8. 글꼴은 기본 글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을 최초에 열었었을 때 기본 환경을 지정한 것이겠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파일 메뉴에 옵션 단추를 누르시면 일반 메뉴 안에서의 요 사항이에요. 새 통합 문서 만들기에 대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내에서 이런 말 나왔다 하시겠습니다. 일반 탭에 가서 있는데요, 이 옵션에서의 엑셀 환경에 최초의 새 통합 문서 열렸을 때 글꼴 크기는 8로 해주어라, 포함할 시트의 개수를 5를 넣어주랍니다. 뭐 하시면은 여기 들어와서 얘를 8 넣어주시고 5 넣어주시고 확인까지만 하시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또 볼게요. 다시 옵션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가 많이 나오냐? 두 번째 수식이라는 카테고리 메뉴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수식에 가볼게요. 여기 오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바로 무엇이냐? 바로 얘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통합문서 계산에서에 있는 자동으로 하실래요? 수동으로 하실래요?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 계산의 횟수. 이 두 개가 시험 제일 잘 나온 것인데요. 그 중에서 자동 계산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실무 때에는요, 건드릴 일이 없어요. 왜? 당연히 자동으로 해놔야 됩니다. 한 이 기능이 뭐길래요? 자동으로 해놓은 경우에 제거 보기만 하세요. 기본이니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10, 20, 30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40, 50, 60을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는요, 제가 두 개를 더하기 해서 있는 값으로 만들어 볼게요. 하면은 아래 뭡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알아서 앞에를 두 개를 더하기 한 50, 더하기 한 70, 더하기 한 90으로 연산됐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쵸? 계산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여기 40을요
80으로 변경한 다음에 엔터를 땅 치는 순간 얘는 얼마로 바뀔 것 같습니까? 90 바뀌어야겠죠. 바뀌는지 볼까요? 그쵸? 자동적으로 연산이 이루어진다 이 말 뜻인 거예요. 그런데 파일 메뉴의 옵션에서의 수식에 들어와서 수식입니다. 수식. 얘를 수동으로 해놔 볼게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요. 자, 20 더하기 52여서 70이 나온 것인데 얘를 제가 90으로 해볼게요. 한 다음에 엔터를 땅 치면 얘가 얼마 돼야 합니까? 110이 돼야 되거든요. 안 돼요. 자동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수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럴 때는요. 여기에 수식이라는 데 가서 지금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수동으로 이 단추를 눌러야지만 변경된 데이터의 반영값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무 때 이거 쓸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하지만 우리 시험 때는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일 메뉴의 옵션 수식에 마주어서 만약 시험 지문 사항에서의 다음 엑셀 시트 내에서의 통합 문서의 계산 방법을 수동으로 변경하시오 라는 문제 나왔었으면은 여기 와서 수동을 체크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의 또 하나의 문제 있었습니다. 수동 넣었었을 때에 통합 문서를 저장하기 전에 항상 뭡니까? 다시 계산해 주어라. 즉 저장 단추를 누르는 순간 변경된 사항을 반영된 재계산돼서 저장을 해라 이 말 뜻인 거예요. 지문 사항에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계산을 표시하시오, 선택하세요 이 말 나왔다면은 여기 체크를 넣어주시면 되고 빼세요 체크를 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저장하기 전 다시 계산을요 활성화하려고 하면 자동일 때는 활성화가 안 돼요. 수동일 때만 돼야 합니다. 즉 시험 문제의 지문에 나와 있기를 다음 워크시트에서의 수식에 통합 문서를 저장하기 전에 항상 다시 계산을 활성화해라 나왔다면 당연히 수동을 누른 다음에 지정하셔야겠죠. 그쵸?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실 내용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번 뭡니까? 반복계산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데 이 또는 사실은 실무 때 저도 한 번은 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시험 지문에서의 반복계산을 60회만 하세요 30회만 하세요 라고 하신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산에 체크를 넣고 난 다음에 반복계산을 횟수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수식이라고 하는 탭 메뉴에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시험 잘 나왔던 거예요. 다음에 하단의 세 번째에 보시면 여러분들 저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메뉴가 보입니다. 눌러보세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실무 때 쓸 내용도 있고요. 시험 문제 나온 내용도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저장을 쿡 눌러주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 알고 있나요? 우리 엑셀을 2016을 이용해서 엑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파일명 뒤에 확장자라고 있는 것이 있죠. 점 뭐가 붙을 것 같아요? X, L, S, X가 붙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저장했답니다. 뭐가 붙을 것 같습니까? P, T, X가 붙어요. 이렇게 파일명에 확장자가 있는데 엑셀을 이용하시면 얘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XLSM도 있고요. 그냥 XLS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이용했던 버전에 2007 썼어요. 2007. 2007은요. 기본 파일 형식이 XLS까지만이었어요. 이게 2010으로 오면서 X로 죄송합니다. 2003 버전까지가 XLS이고요. 2007을 넘어가면서 XLSX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의 M자 붙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엑셀 문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면은 어떤 형식 저장하시겠습니까? 이걸로 하겠다. 만약에 기본적인 저장된 문서가 XLSM으로 저장해 주어라.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엑셀에서의 저장을 눌렀는데 기본 저장 파일 형식이 XLS였다 라고 하시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골라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요. 선택사만 골라오시면 됩니다. 엑셀을 저장할 때의 기본 저장 형식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다음 두 번째, 실무 때 이런 경우 많습니다. 엑셀을 열심히 입력을 한 거예요. 부장님께서 저에게 1000장짜리 보고서를 주고 퇴근해버렸습니다. 이거 내일까지 해나? 간단하지? 별로 없지? 가버렸어요. 1000장을 입력했었는데 새벽 5시 한 반 했습니다. 아침 7시입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출근 시간은 9시예요. 8시 57분경 다 끝났어.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누르려고 마우스를 잡는 순간 저장을 못했는데 정전돼 버렸어요. 컴퓨터가 팍 꺼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날라갔겠죠. 살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다. 그쵸? 살릴 수 있는 복구 기능이 있어요. 다시 키면 저장한 것까지는 복구를 해주는데 그 저장을 제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 엑셀이 자기가 몇 분 간격으로 알아서 저장을 스스로 합니다. 그 저장되어지는 간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 저장된 문서가 어디입니까? 요 경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8시 57분에 천장 다 입력이 정지돼 버렸습니다. 울지 마시고요. 어디입니까? 이 경로에 가셔서 문서를 열어보시면 지금 10분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분이에요? 47분까지 입력한 사항은 살릴 수 있다. 이 말 뜻인 겁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실무 때에 여러분들 실수 좀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나옵니다. 다음 엑셀 문서에서의 자동 복구 저장 간격을 5분으로 해주어라, 3분으로 해주어라, 20분 넣어주어라. 시험 문제 나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동 복구할 수 있는 파일의 위치의 경로를 어디로 해주어라. 나옵니다. 요 지정하시면 돼요. 하나 팁이 있다면 실무에서 이 기능 쓸 때에 파일 저장 위치는 굳이 밝힐 필요 없습니다. 항상 있는 곳이니까. 하지만 저장 간격이 난 좀 간격 짧게 하고 싶었다 라고 해주어서 만약에 3분 넣었대요. 아니야 취소 1분 넣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게 있어요. 엑셀 문서의 양이 많은데 1분마다 세이브하면요 로딩 시간이 있겠죠. 1분마다 저장하는 로딩 생겨서요 그냥 멈추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실무 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저장할 용량이 얼마 안 돼요. 저장할 때 1초도 안 걸려. 그럼 괜찮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서 묘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사항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자동 저장 간격을 5분 후에 주어라. 정해볼까요? 5입니다. 오른쪽 아래 업다운 버튼을 이용하시던지 숫자를 지우고 직접 5를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끝마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엑셀 여러분들 모의고사 시험장에서는요 확인까지 누르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단추를 눌러서 다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설명합니다. 자, 이제 저장에 들어가 주어서 나머지 보실 내용 중에 고급이라는 데 와보세요. 고급에서는요 실제 실무에서 이용될 기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첫 번째, 엔터키 방향의 셀 이동 나와 있을 거예요. 현재 기본 뭐 되어 있나요? 아래쪽 되어 있겠죠? 그쵸?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누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의 셀을 선택해 보시고 엔터 해보세요. 빵빵빵.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가죠. 그쵸? 한데 여러분 입력하신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 엑셀 써보시는 분들 압니다. 엔터 했을 때 아래쪽 내려가서 편하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어느 분들은 오른쪽 가는 것을 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에 파일 메뉴 옵션 다음에 고급에 가주어서 엔터키 누르는 방향을 어디입니까? 오른쪽으로 선택해 보세요. 확인 누르시고 난 다음에 셀 한 군데를 선택하시고 엔터 눌러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다시 파일 메뉴의 옵션 고급 단추로 갑니다. 자, 요 녀석은요 시험 문제에서만 나오는 것인데요 소수점 자동 입력입니다. 숫자를 넣어줄 때 소수점을 자동으로 찍고 싶었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 체크를 넣어 두시고 소수점 자릿수만큼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번에 아래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의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동 완성입니다. 자,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우리 왜 네이버 같은 거나 여러분들 우리 왜 그 많이 쓰는 검색 엔진을 많이 쓰다 보시면요 앞두 글자만 똑같으면 검색이 많이 됐던 내용들을 자동으로 뒤 글자를 채워줄 때 있었죠. 걔를 뭐라고 합니까? 자동 완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체크되어져 있나요 여러분들요? 같이요? 체크되어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실습해 볼까요? 자, 확인하고 난 다음에 위에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엑셀 마스터 엔터 해보시고요. 이게 또 오른쪽에서 또 불편하네요. 다음 그 아랫줄에다가 엑셀 마스터 또 입력할 겁니다. 이응까지 에에 액 넣어보세요. 한 글자 앞 글자만 완성하시면 뒤가 알아서 나오고 있죠. 뭐가요?
위에서 중복된 자료를 보여줍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동 완성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쓸래요 안 쓸래요를 아까 거기에서 지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메뉴에서의 옵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급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자동 완성의 채우기를 체크를 제가 빼볼게요. 확인 누르고요. 다시 엑셀 마스터 써볼게요. 안 나오죠? 한번 실수해보시면 안 나온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쓴다는 것 자동 완성입니다. 자, 확인하고 계십니까 지금요? 잘 되고 있어요? 혹시 안 되시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요. 바로 제가 가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 한글이랑 쓰시면 자, 이제 이어서 다음 내용 가볼까요? 자, 파일 메뉴입니다. 옵션 사항 들어가지고서 우리 이거 불평하실 거예요. 엔터키 방향을 아래로 다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셀 자동 완성도 체크를 넣어 줄게요. 나머지는 볼 것이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리본 사용자 지정입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 눌러보세요. 자, 여러분들 리본이 누구죠? 리본 누구죠? 리본 기억하십니까? 얘네들. 얘네가 리본 메뉴. 그쵸? 리본 탭이라고 하죠. 아래가 리본 메뉴인 것인데 이 리본들이 지정이 돼 있는 것, 안 되는 것을 내 마음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면상에 보시면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의 많이 사용하는 명령, 리본 메뉴 나와 있는데 리본 메뉴에 보시면요. 책 한 가지 빠진 게 보이실걸요? 개발 도구로 보이실 겁니다. 체크되어 있나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그쵸?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화면상에는 그 메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써 있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71페이지에 써 있기를 예제 문제 제일 마지막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자, 문제 1번입니다. 개발 도구 탭을 메뉴에 표시하게 해주세요 랍니다. 원래는 잘 안 나온 건데요. 탭 메뉴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상위의 요 메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없었던 개발 도구 탭 메뉴를 넣어라 이럴 때는요. 지금의 엑셀 옵션 메뉴 안에서 리본 사용자 정에 오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개발 도구라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체크를 톡 누르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상단 메뉴에 개발 도구라는 탭 메뉴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메뉴를 거의 쓰지 않아요. 않기 때문에 빼놓은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 중에 매크로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땐 얘를 꼭 써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한 번 누릅니다. 파일 메뉴의 옵션 좀 많죠. 자, 리본 사용자 지정 아래에 있었던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눌러보세요. 이거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엑셀을 제일 처음 켜서 열고 난 다음에 설명한 것이 어디였었어요? 바로 이 왼쪽 위에 화면 구성이었던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구성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원래 여기에 저장하기입니다. 되돌리기입니다. 다시 수행입니다. 3개밖에 없었는데 얘는 뭘까요? 우리가 좀 추가한 거 아니겠어요?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입니다. 얘를 추가해 넣으신 방법은 뭐였을까요? 오른쪽에 2단추를 쿡 눌러주는 것이었었죠? 눌러서 뭐 했나요? 여기에 추가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를 넣어주는 방법을 썼었어요. 한데 얘네들만 입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은 기능들을 여기 안에 올릴 수가 있는데 어떤 기능이냐? 바로 여기 아래에 보시면 나와 있었던 빠른 시행 도구 모음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여기 안에 명령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위에 명령 선택에서 모든 명령을 선택해 보세요. 모든 명령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 쫙 나오죠? 우리가 엑셀 내에서 쓸 수 있는 단추 형태의 명령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요.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엑셀을 이용하다 보시면요, 자주 쓰는 기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주어서 나는 글자 색깔을 자주 변경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뭡니까? 글자 색 변경하려면요, 항상 홈이라고 하는 탭 메뉴에 와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를 눌러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오게 하려면 여기 아래에 글자 색이니까 기억, 한글 기억인데 가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글자 색 나와 있을 거예요. 가나다 순서입니다. 글꼴색 보이시죠? 글꼴색 있죠? 얘를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추가 단추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에 추가됐죠? 얘 바로 뭐냐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왼쪽에 빠른 도구 모음의 구성인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뿅 누르시면 추가된 모양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자주 이용하시는 메뉴들을 등록해 주었다가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여기에 구성을 하고자 할 때 온 것이 어디라고요? 아까 봤던 우리 오른쪽 단추 있는 데는 제한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만 올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파일의 옵션에 와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이용하시면 된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한데 시험이 잘 나온 것은 뭐냐면요, 현재에 등록되어 있는 게 있어.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제일 처음 상태로 만들어 줄래? 이런 경우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즉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똑같이 여러분들 다 해보셔야 됩니다. 파일 메뉴에, 옵션 메뉴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메뉴에 오셔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요, 뭐 있습니까? 원래대로 있을 거예요. 어디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만 다시 설정하겠다. 눌러서 예, 확인 누르시면요, 가장 최초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것 또한도 시험 문제입니다. 자, 내용이 많습니다만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시 파일 메뉴에 옵션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제일 마지막 아래에 보안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사실 여기는요, 시험 문제의 지문만 따라하는 것은 어려운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다음 중 엑셀 프로그램에서의 매크로 실행 시 매크로에는 모든 매크로를 제외시킨 상태에서의 설정으로 변경하세요. 내지는 모든 매크로 제외인데 알림 표시 없음 변경하세요. 메뉴 순서만 따라오시면 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엑셀을 실제로 이용하실 때에 한 번쯤 분명히 이런 경우 나올 겁니다. 엑셀 문서를 열었는데 상단 위쪽에 노란색의 띠 줄 나오면서 여기에 추가하시겠습니까? 기능 사겠습니까? 버튼 나올 때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엑셀은 수치 연산을 목적으로 이용된 프로그램이에요. 한데 이 엑셀은요, 자동화 기능을 쓰기 위해서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엑셀 내에서 수행할 수가 없는 기능을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들어서 기능을 넣어줄 수 있고요. 다시 엑셀에 있는 사항들의 프로그래밍 코딩된 사항들을 비주얼 베이직으로 풀 수 있게 두 개가 연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주얼 베이직으로 연동이 되어져 있는 문서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문서가 화면상에 뜨는 거예요. 노란색으로요. 지금 엑셀 문서를 열려고 하는데 외부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외부 프로그램이 비주얼 베이직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맨날 비주얼 베이직 괜찮은데 악성 코드일 수도 있어요. 불법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조심해 라고 하면서 알림창이 뜨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난 그냥 POC에 쓸 거야 라고 콕 눌러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에요. 바로 매크로 설정, 제한된 보기, 외부 컨텐츠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외부 컨텐츠 한번 눌러볼 건데요. 자, 같이 해볼게요. 보안센터 메뉴 안에 가시면 오른쪽에 보안센터의 설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단추를 클릭해 보세요.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 세 번째에 보시면 외부 컨텐츠라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세 가지 선택사항인데요. 데이터 연결 모두 사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외부로 연결돼 있거나 안 돼 있거나 상관하지 않을 거야. 연결돼 있더라도 악성 코드라도 무조건 열게 할 거야. 이게 첫 번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장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노란 줄이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 연결 시 메시지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경우가 뭘까요? 노란 줄 나오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모두 연결 안함입니다. 얘는 안 하겠다 해요. 죄송합니다. 말을 좀 설명 이상하겠네요. 첫 번째는 경우는 무조건 연결할 테니 라는 뜻이고요. 제일 마지막 거는 연결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런 사항은 실무에서 한 번쯤은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외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비주얼 페이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포함하지 않고 문서를 열면 정상적으로 문서를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자, 얘까지가 여러분들 옵션 사항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너무 많았어. 자, 눈으로 보시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옵션 창은 어디에 오는 것이죠? 파일 메뉴를 눌러서 하단에서의 옵션 창을 눌러서 지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의 1번에 오시면 가장 눈여겨볼 사항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엑셀 문서를 열었을 때 기본적인 모양들을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글꼴은 뭘로 할래요? 글꼴 크기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시트 개수 몇 개를 열게 하시겠습니까? 등등등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전 좀 크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수식에 와주어서 눈여겨볼 사항은 뭐라고요? 자동적으로 계산하시겠습니까? 수동으로 하시겠습니까? 수동으로 했다면 저장하기 전에 다시 계산하시겠습니까? 수식의 반복이 되어지는 횟수를 제한시키겠습니다. 몇 회로 하시겠습니까? 나와 있는 것이 수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아래에 저장해 와 준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저장해주는 파일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자동적으로 복구가 되어지는 여러분들 어떤 예기치 않았던 상황 때문에 엑셀이 갑자기 종료됐던 경우에 자동적으로 몇 분 동안 저장하시겠습니까? 자동 저장 간격, 그리고 그 파일이 머물러 있는 저장 경로가 지정되어 있었다. 저장이었습니다. 다음 아래에 고급에 와준다면 엔터 키를 눌렀었을 때의 방향 아래쪽으로 할까요? 오른쪽으로 할까요? 다음에 소수점 숫자 눌렀을 때는 기본적으로 몇 자리까지 입력을 넣어줄까요? 셀에 입력 넣었었을 때 자동 완성 기능을 쓸까 말까요? 등등을 고급에서 지정할 수 있었고요. 리본 사용자 지원 누구입니까? 상단에 있는 리본 탭 메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다음에 빠른 시행 도구 모음 뭘까요? 상단 제일 위에 꼭대기 있었던 빠른 시행 도구 모음의 구성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제일 마지막에 보안센터에 와주어서 보안센터 설정을 눌러준다면 추가 기능에서 쓸 수 있는 외부 데이터 연결을 어떻게 하실래요? 매크로 설정을 어떻게 하실래요? 등등을 지정할 수가 있었다. 얘까지가 실무와 모스 시험 때 나오는 사항들을 총정리를 다 해드린 거예요. 자, 페이지를 어디 보시느냐? 71페이지에서의 리본 메뉴 탭에 개발 도구를 추가하는 것은 봤지요?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일반 탭이었을 때에 최초였을 때의 글꼴 크기, 글꼴 그리고 시트 개수 몇 개 합니까? 고상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쵸? 이런 사항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의 기본적인 사항들 다 알고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옵션 설명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종료를 해버리시고요. 저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3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설명했던 옵션 창에서의 수식과 연관된 사항 나왔겠죠? 제가 설명했던 사항이 어디가 중요했었습니까? 아니,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하세요. 그 창 모습 중에서의 상단 쪽에 보시면 계산 옵션 중에서 자동으로 하실래요? 수동으로 하실래요? 수동으로 했었을 때에도 저장하기 전 다시 계산하실래요? 옵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옵션 사항을 눌러주려면은 수동이 체크되어 있어야지만 활성화할 수 있다 했었고요. 오른쪽에 반복 계산할 횟수를 지정한다 나와 있었습니다. 예제 문제가 있었군요. 이 예제 문제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파일 좀 열게 할게요.
자, 열었죠? 여신 다음에 다시 한번 파일 메뉴에 하단에 옵션 메뉴에 들어가서 수식 메뉴로 와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73페이지 아래쪽에 문제 읽어보실래요? 1번 문제입니다. 수식을 포함하고 있는 셀들이 자동으로 아니요 수동으로 계산할 수 있거나 통합 문서가 지정되기 전에 항상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옵션을 변경이라 문제 지문사항이 나옵니다. 이 사항이 실제 화면 상에 하단에 이제 써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 써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창에 와서 나는 여기에서의 수동으로 쓰겠다 먼저 체크해야지만 아래가 활성화 되겠죠.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땡 그러면 이 문제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 다음 단추를 땡 누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문제 보였어. 2번 문제 보세요. 최대 반복 횟수가 60이 될 수 있게끔 반복 계산을 사용할 수 있는 계산 옵션을 변경을 합니다. 다시 어디 오실래요? 파일 메뉴 옵션에서의 수식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반복 계산 사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 사용하시려면요 체크를 넣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몇 회랍니까? 60회랍니다. 자, 하나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설마 시험장에서 이러지도 않으시겠죠. 여기에서의 100인데 60으로 만들 거랍니다. 그러면은 업다운 단추로 40번 누르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이렇게 입력하지 마세요. 싹 지운 다음에 60으로 지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이 뒤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한 다음에 확인 단추를 뿅 누르시면은 이번 문제 끝.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다음 문제 풀기 있을 겁니다. 다음 단추를 탱 누르면 다시 또 화면 하단 아래쪽 문제창에서 세 번째 3번 문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식의 표 이름을 사용하도록 수식 작업을 변경을 합니다. 표 이름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요. 그쵸? 표 이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숫자가 없네요. 자, 제 거 잠깐만 좀 보세요. 나는 여기다 10, 20 하고 난 다음에 숫자를 넣었다 치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난 여기에다가 얘네들의 숫자에 합기된 값을 구하고 싶었어 라고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자, 10, 20, 50까지만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입력해 보세요. 비어있는 건 아무것도 좋습니다. 뭐 화면을 스크롤로 쭉 내리시던 시트를 다른 데 옮기시던 관계없어요. 설계 만드시던 비어있는 건 아무 곳이나 입력하세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오른쪽입니다.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얘네들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합계를. 그럼 우리 합계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함수한계는 알고 넘어갑시다. 수식을 입력할 때 앞에 는자를 찍으셔야 돼요. 다른 빈 곳 합계를 구하고 싶은 다른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는 입력하시고요. 자, 제가 지금 있는 10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러분들 키보드 오른쪽에 키패드에 더하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에 있는 셀 클릭 더하기 30에 있는 셀 클릭 더하기 40에 셀 클릭 더하기 50에 셀 클릭. 하신 다음에 엔터를 땅 치면요 답 나오겠죠. 그쵸? 자, 또 다른 곳입니다. 다른 곳. 전 다른 곳에다가 넣어줄게요. 다시 는 입력하시고요. 이번은요 영문자 입력하세요. sum, sum입니다. sum, sum. 한 다음에 괄호 열고 10에서부터 50까지의 범위를 마우스 끌기로 범위를 지정해 보세요. 그
그런 다음에 괄호 닫기 엔터 하시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썸이 뭡니까?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죠? 합계를 구하는 함수란 말이에요. 이미 정해 만들어진 함수인 것입니다. 위에 거에 모든 셀들을 더하기로 쿡쿡 눌러서 하건 썸을 이용하건 결과는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니 매번 이렇게 B의 2에서부터 B의 6번까지의 셀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럼 여기 10에서부터 여기에 50까지의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했습니까? 이 왼쪽에 보시면요. 이름 상자 기억하세요? 혹시 이름 상자? 아까 전에 했었죠? 여기에 수식 입력줄 이름 상자 있었죠? 이름 상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합계 범위라고 한글로 입력해 보세요. 합계 범위라고 입력하신 다음 마무리는 엔터입니다. 엔터 안 치면 소용없어요. 엔터 눌러서 완료하세요. 엔터입니다. 엔터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 아래 또 빈 곳이 있을 거예요. 빈 곳에다가 똑같습니다. 는 적어준 다음에 SUM 괄호 열고 SUM 괄호 열고 아까는 저희가 범위를 드래그로 찍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요. 한글로 합계 범위라고 넣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괄호 닫기 하시고 엔터 하시면 같은 게 나오죠. 왜요? 합계 범위라는 것이 뭡니까? 이름으로 지정됐는데 얘는 이 이름은 어디 말하는 것이에요? 이 범위를 말하는 것이 이거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얘기하는 셀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험 문제 세 번째 보세요. 수식의 표 이름 셀 이름입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식 작업을 변경합니다. 있잖아요. 이러한 셀의 이름을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까? 쓸 수 없게 하겠습니까?를 설정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파일 메뉴에 옵션 들어가시면 수식 메뉴 들어가보세요. 수식 에서의 수식 작업에 보시면 나와 있는 수식의 표 이름을 사용하실래요? 우리 지금 상황이에요. 사용하시면 100% 권장합니다. 저는 거의 그 문서, 보고서 문서 열릴 때는요, 수치는 사람 많이 쓰다 보니까 저는 엑셀을 이용한 문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엑셀 문서에서의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범위가 커질 때는요, 이 이름 범위라는 것을 쓰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반드시 써야 될 기능 중에 한 가지예요. 아무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얘 설정을 넣었다 뺐다 하시면 된다, 이 말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줘 저희가 옵션성에 대한 사항 끝냈고요. 이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홈 탭에 대한 사항을 설명할 것인데 시간이 조금 늦었죠. 그래서 지금 정각이죠. 지금이 정각으로 생각하고요. 40분이니까 1시 40분에 여러분들 4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지킬게요. 1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잠시 뵐게요. 점심 먹을 때가 어딘지 모르시죠? 밖에서 헤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동네에 점심 먹을 수 있는 곳 안타깝게 괜찮은 집 한 군데 문 닫아가지고